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 기득권이 이기심으로 또 김종인으로 시간 벌면 자유보수는 다시 무너집니다. 많은 언론에서 장동혁호의 난파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천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한 사람을 세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서 책임을 세우는 방식이 무엇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기 때마다 익숙한 이름을 다시 호출하는 선택은 내부 갈등을 잠시 덮어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 안에는 지도부, 계파, 현역, 원외, 공천 이해관계, 지지층, 중도층, 언론, 여론이라는 여러 객체가 있고 이 객체들이 얽히는 순간 책임을 누가 지는가가 핵심 관계로 떠오릅니다. 그 관계가 흐려질수록 기득권은 숨기 쉬워지고 국민의힘당 혁신은 늦어지며 민생과 안보의 비용은 국민께 전가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또 김종인을 추진하는 집단이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특징을 분해하고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왜 같은 처방이 재발 위험을 키우는지 해석하고자 합니다. 김종인 재등장 연표는 반복 호출 구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12년 총선 국면에서 김종인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고 공천 갈등과 내부 충돌이 표면화된 뒤 비대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비대위가 위기 수습 기구이면서 동시에 공천 권력의 전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선거 국면을 이끌었고 임기 연장과 지도체제 논쟁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 위기 때 구원투수 모델이 작동할 때 조직 내부의 장기 체질 개선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총선 참패 뒤에는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또다시 출범했고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위기 수습 카드가 특정 인물로 고착될 때 정당이 상시 리더십과 상시 정책 엔진을 스스로 세우기 어려워졌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김종인을 추대하려는 집단의 특징은 이기적인 기득권 방어형 동맹입니다. 이 집단은 대체로 책임이 집중되는 순간에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외부 상징을 세우면 당장의 비난이 지도부나 계파에서 인물 개인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생기고 그 사이에 당권과 공천 구도가 재정렬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단은 공천 갈등과 인적 쇄신의 칼자루를 내부 규칙으로 잡지 못하거나 잡고 싶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외부 권위를 세우면 그 사람이 결정했다는 말로 내부 책임을 희석하기 쉬워지고 갈등을 원칙으로 해결하기보다 힘으로 봉합하는 유혹이 커집니다. 이 집단은 정책 축적보다 미디어 프레임으로 국면을 넘기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유명 인물은 단기간 주목을 끌 수 있지만 주목이 정책 실행과 제도 축적으로 자동 변환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시간 벌기가 목적이 될 때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12년 사례가 주는 교훈은 비대위가 공천 전쟁을 멈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012년 국면에서 공천을 둘러싼 충돌이 보도되고 비대위원 사퇴 언급까지 등장한 것은 비대위가 정리자가 아니라 전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공천은 생존의 문제이므로 외부 칼날을 빌려도 이해 충돌은 사라지지 않고 방향만 바뀌기 쉽습니다. 핵심은 특정 인물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비대위가 규칙 없이 권위로 움직일 때 내부는 더 깊은 불신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권위가 커질수록 반발도 커지고 반발이 커질수록 비대위는 더 강한 결단을 요구받으며 결국 조직의 상처가 깊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2012년이 남긴 교훈은 비대위원장 사람보다 비대위 규칙이 먼저라는 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준과 절차가 공개되지 않으면 비대위는 혁신기구가 아니라 권력조정기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2016년 사례가 주는 해석은 위기 수습이 곧 체질 개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선거 국면을 이끌었고
이후 지도체제와 임기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이어졌다는 기사들이 존재합니다. 이 장면은 비대위가 위기 수습의 기능을 할 수는 있어도 조직의 장기 체질 가해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또한 김종인이 보수 진영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음에도 진보 정당의 위기 국면에서 대표로 호출된 사실 자체는 위기에서 이념의 일관성보다 선거 기술과 단기 수습이 더 우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런 호출 방식이 반복될수록 정당은 노선과 인재를 내부에서 키우기보다 외부 투입에 의존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당이 스스로 사람을 키우고 정책을 축적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며,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어떤 비대위도 끝나고 나면 다시 공백이 찾아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례가 주는 해석은 조건부 권한이 반복 갈등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가 본격 가동되었고, 정원과 임기, 전당대회 시기 같은 조건이 논쟁의 중심이 된 보도도 확인됩니다. 이 장면은 비대위가 위기수습 기구이면서 동시에 권한 거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김종인 체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이어졌다는 경력 정리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이 흐름은 위기에서 인물 의존이 강화될수록 정당이 제도와 팀으로 서기보다 특정 인물의 결단에 기대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비대위는 늘 다음 권력 재편의 전초전이 되기 쉽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 재편이 아니라 민생과 안보의 결과인데, 구조가 권력 중심으로 기울면 국민 신뢰는 다시 약해집니다. 중차대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은 도덕성과 노선과 보궐력과 실행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은 흠결이 전혀 없느냐가 아니라 이해 충돌을 끊고 공개 검증을 피하지 않으며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태도가 일관되게 확인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권한을 얻기 전에 설명 책임을 먼저 지는 사람이 비대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보수우파 기준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헌정질서, 법치, 자유, 시장, 안보 현실주의를 정책과 표결과 행정에서 일관되게 지켜왔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동이 아니라 설계와 실행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내부 권력 투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경지수 기준은 미화된 스토리가 아니라 불리한 조건에서 성과를 만들고 실패 이후에도 원칙을 지키며 복원력을 보여준 기록이 있는지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 능력 기준은 말재주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원칙을 세우며 갈등을 규칙으로 정리해 실행으로 연결하는 능력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실정 영험 기준은 조직과 예산과 법과 인사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취임 즉시 100일과 1년의 성과표를 제시하고 책임자를 세워 결과를 내는 사람인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제안은 낡은 인물의 재소환을 끊고 대안풀을 공개하자는 말씀입니다. 또 김종인이 아니라 기준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며, 그 기준으로 보면 선택지는 결코 비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으며 자유보수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는 이미 여럿 존재하고, 김문수 장관, 강재섭 대표, 김진홍 목사, 김성회 카이스트 교수 같은 인물들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의 홍보가 아니라 공개 기준과 공개 검증으로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선발 과정을 여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이 열리면 기득권의 시간 벌기는 힘을 잃고, 정당은 비로소 민생과 안보의 결과로 평가받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자격이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추대되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막아내고 최소한의 국가안보와 민생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